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91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12일차고요. 140페이지예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볼게요. 현실적으로 세계 최초로 국소성 근긴장 이상증이 완치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몸에 내가 이런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걸 경험하는지를 알면 놓잖아요. 왜 밖에서 물리적으로 치료되는 것보다 내 마음 안에서 시킨다는 거죠. 내 마음이 시켜서 몸이 항상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의식 수업은 그냥 뭐 좋아져라 뚝딱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왜 그런 건지를 네 상태를 봐라 라고 해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랬는지 원인은 내가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의식 수업에서는 이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뭐 중요하진 않다 했지만 이렇게 완치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완전히 믿어요. 저는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앞전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젊은 친구가 35인데 올해 이제 내년에 36 되겠다. 그쵸? 남 때문에 이제 설암이 걸렸죠. 네, 수술을 했어요. 하지 말 않았으면 하시는 그게 있던데, 선생님의 메시지가 있던데. 네, 그거를 그냥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노니까 한 번, 두 번 듣고 그 얘기를 결국은 믿음이거든요. 나의 믿음. 그래서 수술을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수술하고픈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이 될 것이다. 중요하진 않다. 내가 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동안 살면서 겪었던 이 이상한 경험들과 그동안 살면서 겪었던 이상한 경험들, 이상한 경험들도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경험들과 별난 유전자 덕분에 나는 확률적으로 아무리 희박한 일이라도 결국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에 내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무의식에서도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확률적으로 아무리 희박한 일이라도 결국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깊은 무의식에 뇌에 박혀 있다라는 거는 깊은 무의식에까지 그 믿음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거야. 이런 희박한 병이 걸려도 나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이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닥 열심히 사업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어제 101 타워라고 있어요. 대만에. 거길 가려고 구글 지도를 펴서 이제 뭐 이렇게 보는데 본인이 뭐 택시 탔으니까 우리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보다가 그 옆에 한 10분? 차 타고 10분 정도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죠. 거기 센터가 있는 거야, 뉴스센터. 아이고, 어찌나 반갑든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어디 놀러 갔다 그 옆에 센터 있거나 센터를 보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부러 찾아가는 거 아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뭔지 일본 가도 있잖아. 막, 뭐 센터가 있고, 뭐 어딜 가도 센터가, 자기는 여행을 가는 곳마다 센터를 만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주위가 거기 가 있는 거죠, 본인이. 저보다 더 가 있어요, 주위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운명인가 보다 하는데, 아유, 저희 남편이 그러다 제일 생기가 있대요. 저보고 거기도 제일 딴데 어디 가는 거 제일 생기가 있대요. 근데 왜 이렇게 신나요? 그냥 뭐 더 신나요? 그냥 딴 데 놀러 가는 것보다 더 신나는 거예요. 뭘 또 갈까? 여기서는 꽤나 나와요. 한 택시용으로 2만, 아니, 270 얼마 정도, 280원 정도 나오니까. 한 14,000원, 15,000원 정도 나오네요. 그쵸? 뭐 그 정도로, 뭐, 한국 돈으로 15,000원 정도 나오는 거리인데, 어찌나 또 뼛속까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니까 너무 신나고, 거기는 아직, 그래서 그 생각은 또 했어요.
한국보다 뒤진다. 한국이 더 앞서간다. 픽업센터가 오프라인에서 와서 사람들이 앉아서 저기 데모를 하고, 데모하는 것도 있고, 미팅하는 것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오프라인에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 벌써 2년 됐죠? 없어진 지? 벌써 2년 됐을 거예요. 2년 됐나? 작년 아니죠? 재작년이죠. 2년 됐어요. 없어진 지. 2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이 앞서가는구나. 온라인 시장. 그런데 아직 리더들은 못 알아듣고 있구나. 한국은 앞서가고 있는데 그걸 알아듣는 우리만 있다는 거죠. 리더들은 못 알아듣고 있고 불편하다 그러고 좋긴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오프라인 세대니까 가서 데모하고 바르고 저도 신나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제일 좋아요. 픽업센터 간 게 제일 좋더라고요. 여행 중에. 네. 이 믿음이 뼛속까지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 믿음을. 무의식의 그 믿음을 찾아서 재맥락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현재의식에서 악만 전략과 뭔가를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재의식에서는 나는 돈을 벌 수 있어, 뭐 했어, 뭐 하고 상상을 무의식에 계속 하는 거예요. 거장될 때까지. 완전 강력한 느낌이 있으면 저장이 되는 거죠. 강력한 느낌이 없으면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까지, 뼛속까지가 그 무의식까지 그냥 나는 어쨌든 성공할 사람이야 라는 거로 바꾸는 거, 이번같이 참 중요하죠. 네. 그런, 그렇게 믿고 있는지 잘 찾아보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으면 왜 그럴까? 언제부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됐을까? 이거를 꼭 찾고 제 맥락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볼게요. 다음 방문에서 세계적 권위자는 내게 다른 인간, 기니피그들과 함께 실험적인 치료를 받아볼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그러자고 했다. 몇 주에 걸쳐 다양한 손 운동을 시도하고 물리 치료를 받고 명상을 하고 피부 전기 반응을 살피고 자기 체면을 하는 등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보이는 치료는 무엇이든 다 해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조금 더.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신념이 궁금하네. 신념이 뭐길래 신념이 궁금한 거예요? 신념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념대로 경험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는 와중에 길버트를 왼손으로 보려고도 해봤다. 나는 왼손도 일추 사용이 가능한데 주로 사용하는 쪽이 아닌 손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다. 왼손으로 그림 그리기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그렇잖아도 별로였던 그림 실력이 그 몇 달 사이에 더 형편없어졌기 때문이다. 새끼손가락을 묶어서 고정시키려고도 해봤지만 오히려 나에겐 손가락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손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종이에 펜으로 무언가를 적는 간단한 일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직장 업무에도 지장이 생겼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특정 동작을 할 때만 새끼손가락에 경련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는 멀쩡했다. 더 이상한 건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경련이 일어난다는 점이었다. 내 손이 아니라 뇌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다. 신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분은 이제 신념이나 이런 깊은 영적인 공부는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안 하셨는데 이제 책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뇌에 문제가 있다. 뇌는 뭐예요? 물질, 몸에서. 그러니까 마음에서 시켜서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우선적인 게 뇌보다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뇌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 그거예요. 내 경우는 의사가 진행해온 연구 결과도 일치했다.
연구 결과에도 일치했고 국소성 근긴장이 어, 근장 이상증, 국소성 근간 이상, 말도 근긴장 이상성, 말도 잘 안 되네. 근긴장 이상성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 손의 구조가 비정상적인 사람은 없다는 것이었다. 뇌 어딘가에서 합산이라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었다. 회사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루한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종이에 펜을 대고 그림 그리는 등 그림 그리는 동작을 연습하다가 경련이 시작되면 바로 펜을 뗐다.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무릎 위에 메모지를 놓고 톡톡 두드리는 동작을 수백 번씩 했다. 펜을 종이에 갖다 대고 경련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뇌가 재인식할 수 있도록 조금씩 뇌를 재설계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내 뇌를 해방하려는 노력을 거, 거듭했다. 이런 반응에 최면 학습이 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최면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최면을 거느냐에 따라서. 네. 몇 주 동안을 훈련을 반복했더니 펜을 종이에 대고 1초 동안은 새끼손가락이 경련이 일어나지 않았다. 1초간 2초로, 1초가 2초로 늘어나더니 이내 5초가 됐다. 그렇게 훈련을 계속하던 어느 날 갑자기 경련이 사라졌다. 내 뇌가 재설계되면서 증상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그렇게 나는 국소성 근긴장 이상증에서 해방되었다. 분명 내가 경련이 일어나는 주기를 깨버린 것이었다. 야, 진짜 이건 진짜 대단하다. 경련이 일어나는 그 주기를 깨는 거죠.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습관을 어떨 때 일어나는지 있잖아요. 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거요. 내가 아는 한 국소성 근긴장 이상증을 치료한 사람은 세계에서 내가 처음이었다. 자기 스스로. 그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알 길이 없는 관계로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밝힌다. 어쨌든 내게는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나는 다시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직업 양을 조절했으며 향후 몇 년간 문제가 없었다. 그 전문의는 내가 학술지에 올라갈 만한 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학습지에 내 이름은 표기되지 않겠지만 말이다. 2004년 제한된 시간에 무리하게 그림을 그리던 내게 또다시 이상증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이분은 진짜 성공 못하게끔 그림도 못 그리게끔 하는데 끝까지 해내는 아주 그 끈기와까지 해내는 뭔가 있는 거야. 찾아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끝까지 하는 뭔가 있는 거죠. 나는 그냥 언젠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그 무의식의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도전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나를 믿는 거죠. 누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 거죠. 내가 성공할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면 중간에 자꾸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봤자 뭐 나는 성공 못할 건데 뭐하러 해? 라는 게 있겠죠.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제 무슨 라면, 이치란이에요? 뭐야, 무슨 라면이. 굉장히 유명한,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라면이더라고요. 이름이 뭐더라? 난 또 까먹었어요. 잠시만요. 이름이 무슨 라면이에요? 아, 저는 그, 어제, 무슨 라면이더라? 이름을 잠깐. 이찌란 라멘. 이찌란 라멘이더라고요. 이찌란 라멘. 야, 감중에 몇 시간 넘었나? 근데 저도 어제 17,000보를 걸었거든요. 어제. 저녁 때요. 다리가 저도 그러니까 새벽 아침부터 재래시장 갔다 오고 이경쌤하고 둘이만 우리 저기 최 가이드가
책가이드 없으면 둘이잖아요. 근데 진짜 해외여행이 편해진 게 이 사진을 딱 찍으니까 번역이 나오니까 메뉴판도 딱 바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너무 편한 거 있죠. 왜 이런 그러니까 내년에 일본 요코하마도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딱 사진 찍으면 번역이 나오대요. 요새는 그냥 사진 찍는 거예요. 번역이 빡 나오니까 그러니까 왜 그 하나 찍고서 저기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바쁘더라고요. 이거 물어보고 하나 찍고 뭐 하고 뭐 이걸 다 뭐 자기가 또 설명을 해줘. 근데 그냥 바로 찍어가지고 번역 누르니까 그 상태에서 메뉴판에서 그대로 예, 한국말로 번역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통역기 갖다 저희 아들은 언어가 안 되니까 통역기 갖다 대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바로 얘기해 주는 거 빨리빨리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는 뭐 해외여행하는데 그렇게 그렇지만 이제 재래시장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어제 걸어서 갔어요. 한 20분인가 얼마를 걸어갔다가 올 때는 이제 지하철 한정거장이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그러고 왔는데 그리고 어쨌든 많이 걸었다는 거죠. 그 3,000원짜리 쌀국수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정말 국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이거 2,500원짜리 만두국보다 만두탕 같은 거 맛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3,000원, 2,500원짜리. 근데 어제 저녁 때까지 와 저희 아들이 이치란 뭐 라멘이 한국에는 없대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광역시마다 있고 그다음에 대만이 일본하고 친하더만요. 중국한테 쫓겨나가지고 중국은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데 중국 같기도 하고 베트남 같기도 하고 한국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여기는 혼합 짬뽕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와, 웨이팅 1시간 반 갔으면 좋겠더만 저녁에 있잖아요. 끝까지 저희 아들이 먹겠다는 그 일념 하에 제가 다리에 감각이 마지막에 없어지는데 눈이 퉁퉁 부어서 라면 먹고 자가지고 밤 늦은 시간에 라면을 먹고 자서 끝까지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거기 도서관 같이 생겼대요. 음식 먹으러 들어가는데. 도서관 같이 각자 벽 보고 먹어요. 이렇게 커닝 못하게 이렇게 차단막도 있고. 저는 웃겨가지고 끝까지 여기 왔다가 본점 왔다가 2호점이 있어가지고 혹시 어디가 더 빠른가 또 2호점도 갔다가 그 2호점이 더 많은 거예요. 120명 넘게 웨이팅이 150명 정도 있고 여기 110명 정도 있으니까 더 많아가지고 거기 갔다가 다시 왔다가 있잖아요. 끝까지 두 개 다 웨이팅 해놨다가 저건 하나 취소를 하면 되니까 끝까지 해갖고 먹었잖아요. 1시간 반 넘게 기다렸다가 끝까지 야 진짜 제가 성공하는데 끝까지 달려들면 진짜 성공 먹는데 끝까지 달려들어가지고 끝까지 저도 좋은 경험을 해봤어요. 그냥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나 문화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국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일본 갔을 때 매일 먹었는데 너무 좋다고 자기는. 저는 적으로 제 취향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구리 면발을 더 좋아하거든요. 쫄깃쫄깃. 근데 어쨌든 끝까지 하는 게 이제 성공으로 가면 진짜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끝까지 몸에 안 좋은 것도 끝까지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무리하게 2004년도에 제한된 시간에 무리하게 그림을 그리던 내게 또다시 또 증상이 나왔는데 증상이 또 생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근데 몸도 잘 써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이번에는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면 일반 펜이 종이에 닿을 때와 느낌이 달라서 내가 인식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웠다. 참 머리가 대단하세요, 이분은. 그래서 비록 태블릿에 만화를 그릴 때는 스타일러스라는 전용 펜을 사용해야 하지만 말이다. 구글 검색으로 와콤에서 만든 아티스트용 컴퓨터 모니터를 발견했고 바로 그날 제품을 주문했다. 일주일 만에 나는 사용할 준비를 마쳤다. 예상했던 대로 펜이 화면에 닿는 느낌이 달라서인지 손가락 떨림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련을 일으키는 조건 자체가 사라지자 국소성 근긴장 이상증도 사라진 것이다. 경련을 일으키는. 그래서 아마 종이에 펜으로 장기간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작업을 하면 증상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나저나 와콤을 사용해 만화를 그리면서 작업 시간이 반으로 줄었다. 국소성 근긴장 이상증은 만화가에게 끔찍한 불행이었다. 하지만 그 병을 이겨내고 탈탈 털어내니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념 찾고 해결하려고 신념도 찾으면서 해결하는데 이분은 일어나고 있는 이 몸에 있는 걸 갖다가 끝까지 그냥 어떨 때 반응이 있는지 몸의 반응을 체크를 하는 거죠. 이분 엄청 대단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병을 이겨내고 탈탈 털어내고 정반대로 훨씬 더 효율적인 만화가가 되는 행운으로 바뀌었다. 이거 너무 대단한 거예요. 만화가로 그 효율적으로 더 있잖아요.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팀들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십몇 년 동안 그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갈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지고 온 거는 다 썼어. 고갈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금 일으켜서 다시 일으키는 거죠. 다시 나의 성공과 돈에 대한 걸 다시 재세팅해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어떤 그런 팀들이에요. 우리 리드그룹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게다가 와콤으로는 수정 작업이 아주 쉬워서 내 그림의 질도 극적으로 향상되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예전보다 훨씬 더 발전한 것이다. 이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내 몸에 있는 이상 반응을 완전히 그림을 못 그릴 수도 있는 상황을 끝까지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낸 거 엄청난 거죠. 끝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내일은 144페이지에 100만 불짜리 조언. 끈기 있게 끝까지 하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어제 끝까지 라면을 먹고 오는데 참 서서 줄 서면서 졸았어요. 근데 끝까지 하는 거 보고 참 성공으로 세팅을 바꾸면 돼요. 그쵸? 본인 스스로가 성공으로 끝까지 바꾸면 된다. 얘기를 해줘야죠. 네. 저는 26분이네요. 그쵸? 이번 주에는 수업이 없고, 다음 주에, 그쵸?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부산이고, 토요일 날도 수업이 있네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백스코에서 그 프리즈마이어 행사가 있어요. 여기 대만에 세팅이 다 돼 있어가지고 어제 또 이렇게 해갔거든요. 800몇 나오더라고요. 누가 천 나왔어. 이미자님 천 나온 거 아니에요? 대박. 무슨 천이 나와? 800 얼마가 나오던데, 세팅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저희 남편은 항상 아직 담배를 피우셔가지고, 재라고 그러면 얼른 안 재요. 안 재고 빼다가 어쩔 수 없이 잴 수밖에 없어가지고 딱 쟀는데 860인가 얼마가 나왔거든요. 800. 그러니까 뭐, 이러고 막 사진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기 전과 재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찍는데 아마 그 팝업, 금요일인가요, 부산은? 금요일이구나. 아직 안 갔구나. 네, 가서 많이들 재보시고요. 네. 그 생각을 해요. 어제도 그 101 타워 거기가 완전 번화가 엄청나게 번쩍번쩍 번화가더라고요. 거기에 테슬라 매장을 또 가서 또 봤어요. 그랬더니 뒷전에 자꾸 그 벤츠 매장에 가가지고 그 전기차를 봤는데 그 직원이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모양이 안 이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모양이 안 이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테슬라는 무슨 우주선도 아니고 뭐 희한해. 그 안에도 그렇고 막 이렇게 아직은 디테일하게 사람이 편안한 어떤 그런 내부 구조가 편안하게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우리 디테일하게 진짜 잘 만들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디테일하게 너무 편하게. 요번에 카니발 그 서현경 사장님 새로 뽑았거든요. 완전. 그거 지금 요즘 카니발 더 좋아요. 그냥 완전히. 근데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지만 이 도로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는 건 테슬라거든요.
너희들은 데이터 있냐?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야. 테슬라 모양 갖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데이터가 있냐고 얘기하는데 프리즈마이어가 데이터가 없으면 따라할 수 없는 이 무슨 동그랗게 뭐 만들기에 따라서 만들겠죠. 근데 속 안에 그 데이터는 어떻게 따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로의 생태계가 바뀌듯이 뷰티 웰니스계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꿀 프리즈마이어에 대한 비전은 여러분들 그냥 나중에는 점점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29분이네, 그쵸?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저 있잖아요. 공항에서도 라운지를 이용하는데, 공항 대한항공을 딱 켰는데, 라운지 그 어떤 그 지도 있잖아요. 그 상황들을 이렇게 딱 봤는데, 보니까, 복잡하다, 혼잡하다, 어떻다, 여기가 좋다, 이런 것까지 다 떠요. 거길 갔는데, 너무 신기한 게, 비즈니스 저기가 라운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혼잡하니까 1등석 라운지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5배가 비싸요. 가치가. 음식이 얼마나 음식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돈이 편리하게 편해. 진짜 먹을 거 더 많이 주대요. 비즈니스 라운지 있잖아요. 저 비즈니스 라운지 갔다가 1등석 라운지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완전히, 야, 진짜 세상에 돈 버는 사람 정말 많고, 대우가 이렇게 차이가 또 나는구나라는 거를 또 느끼면서 정말 여러분들 있잖아요. 즐겁게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좋아지기를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다 보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저들의 뇌의 구조는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경험들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세상을 또 바꿀 수 있도록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토요일 날도 백스코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